마산어시장 일대가 출근 시간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4년 고성군의 고위험 음주율이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건설을 두고 분진 등의 피해를 입는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가 천막농성 50여일 끝에 파업 위기를 넘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 일대가 출근 시간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과 함께 주차장 추가 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년째 출근길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고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 일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산 지역의 최대 전통시장답게 마산어시장 앞 2차선 도로는 사람을 태우거나 상품을 납품하기 위한 차량들이 줄지어져 서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비상등을 켜고 주정차한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출근 시간 내내 이어지다 보니 좁아진 길 때문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기 일쑤입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은 시장 입구는 물론 버스 정류장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불편하지. 당연히 불편하지. 내가 너희네들은 안 그래 어지러운데 불편하지. 이미 마산 어시장 앞에서는 이러한 불법 주정차가 갈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만큼 관할구청의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지만 이른 시간이라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CCTV도 세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일 거기만 앉아서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니까 기본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그렇지 저희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상인들도 주차 단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빠르게 물건을 받거나 잠시 주차를 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며 버스 정류장만 피해 질서만 좀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주정차도 잠깐 물건을 살려면 잠깐 떼야 되거든요, 차를요. 그러면 서로 질서 지키면서 차를 갖다 버스 정류소는 조금 피해주고요. 그래갖고 물건 사면 부탁부탁 가고 그렇게 해준다고 봅니다, 저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마산 어시장 일대의 불법 주정차 문제. 출근길 정체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지역 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고성군의 고위험 음주율이 경남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경험률 역시 높게 조사돼 고성 국민들의 건강과 음주사고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고성군의 고위험 음주율은 26.4%로 경남 18개 시군 중 도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 사천시 25.3%, 양산시가 23.6%로 타 시단위 음주율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은 소주 7잔, 여성은 5잔 넘게 일주일에 2번 이상 마시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군내 고위험군 음주율이 치솟고 있지만 금연과 절주 교육을 병행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 금연의 날 행사 등 각종 사업 행사 시에 전 국민들 대상으로 리플릿이나 배너를 이용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군부대나 사업장, 학교 등의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금연 교육과 함께 음주 폐해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위험성 음주율과 함께 음주운전 경험률도 도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2014년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한 군민이 10명 중 3명꼴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더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지난 한 해 동안 음주 관련 사고를 포함한
고성 관내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고위험 음주율과 음주운전 경험률이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고성 군민들의 음주 습관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고성군 차원의 보건정책의 재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정해진 규정대로 건설 중인 아파트에 한 단체가 주민들을 모아 시공사에게 보상이란 핑계에 금전을 요구하는 등 텃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변진성 기자입니다. 이 신축 아파트의 시공자는 최근 조망권과 일조권,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입는다며 양덕동의 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민원을 제기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아파트는 주변의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높지 않고 가까운 아파트도 없습니다. 시공사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지금 16층에서 22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16층을 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거는 어떤 일조권, 조망권인데 다른 사례에 봤을 때 그 정도면은 90m 떨어졌으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고, 일조권하고 조망권은 전혀 문제가 없나. 물론 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도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은 건설 과정에서의 피해를 입는다며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층수를 낮춰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가 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기간 동안에 우리 입주민들이 겪게 될 그 소음 분진 또는 건물 균열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피해는 당연히 업체가 시행사가 우리 입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보상이라는 것은 그 금전적인 보상으로 접근해야 된다. 취재진이 현장에 가봤지만 분진의 피해를 찾아볼 수 없는 거리입니다. 새로 시공되는 아파트와의 거리입니다. 도로와 하천을 끼고 있어 분진의 우려는 없습니다. 근처 부동산 관계자도 큰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 일조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건데. 깜깜하게 안 보이고 뭐 그래서. 예, 그런 건 아니고 거리가 또 워낙 있으니까 그 자체는 있고 이라 했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공사가 중지되거나 상당한 곤란을 입는다는 것을 아는 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미지가 중요한 시공사를 상대로 한 텃세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적법한 시공사의 건설을 막는 행위는 입주할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뉴스 변진성입니다. 밥값 13만 원을 요구하며 50여일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 지부가 경남도 교육청과 갈등에 해결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8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후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이 도출돼 노사 양측은 각 조직의 의결을 거쳐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으며, 이에 출퇴근 피켓팅 등 집회 시위는 중단하고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으나 천막 농성은 유지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학교 정규직과 같은 밥값 13만 원을 요구하며 13차례의 교섭을 해왔으나 교육청은 재정 여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사태가 발생했으며,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남만 유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김 전 회장에게 운전기사 상습 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고령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약식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월 운전기사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 전 회장을 사용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4.19 혁명 5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을 19일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자유와 민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과 4.19 혁명 희생자 영령에 대한 묵념, 4.19 민주혁명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전달, 추모헌 시 낭송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4.19 혁명은 위대한 국민의 힘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었다며 그날의 희생을 잊지 않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합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천영기 의원은 19일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과 층간소음 자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병행합니다. 또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권고합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은 물론 층간소음 방지 홍보, 층간소음 상당 절차 안내, 분쟁 조정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거제 송진포 지역의 해풍을 듬뿍 받고 한겨울에 이겨낸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거제 송진포 지역의 햇양파는 비옥한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단맛이 강하고 수분이 많으며 식감이 아삭해 생양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햇양파의 현재 출하 가격은 햇양파 한 단당 약 3,000원으로 작년 대비 50%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거제 햇양파는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 일대 74개 동가 44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기상 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당초 예상량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이동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일 나쁜 운전 스탑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경남은행 본점에서 출발해 마산역 광장까지 이동하면서 가두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캠페인 참가자 전원은 홍보 어깨띠를 착용하고 홍보용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가두 행진을 했으며 차량 거치용 팜플렛을 차량 운전자들에게 배부하며 적극 홍보했습니다. 마산 아프구 석전이동은 앞으로도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창원시 마산 아프구는 20일 주식회사 이마트 마산점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나눔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희망나눔 프로젝트는 이마트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테마에 맞춰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이마트 마산점은 올해도 마산아포구와 협약을 체결해 취약마을 가꾸기, 저소득 아동 문화체험 지원, 희망나눔 바자회, 동절기 김장 지원 등 다양한 테마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아포구 성호동은 지난 19일 우리 동네 마을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산공원 유휴공간에 꽃식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꽃식재 사업에는 단체원 및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제초 작업과 함께 사계절 꽃 피우는 장미와 단연생인 수선화, 영산홍 600주를 식재했습니다. 또한 마산아포구 성호동은 꽃이 어우러진 포토존을 만드는 등 계절별 테마가 있는 꽃동산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경남 도내 오토바이 사망 사고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을 이륜차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오토바이 법규 위반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도내 등록 오토바이 16만 대와 미등록 추정 5만여 대, 배달업소 4,500여 대 등을 대상으로 안전운행 당부 서한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마산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이 다음 달 철거에 들어갑니다. 주 경기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NC 다이노스가 사용할 홈구장으로 쓸 창원 마산 야구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5월 중순부터 철거에 들어가면서 시는 10월 말까지 철거와 부지 정리를 마친 뒤 새 야구장 터파기에 들어가 내년 3월께 기초공사인 골조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거제시 도심 군부대의 총소리 민원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오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오는 8일 이전 사업에 본격 돌입합니다. 국방부는 최근 거제대대 이전 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실시 설계와 건축 승인을 거쳐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거제대대는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일원에 오는 2018년 4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고 건립할 부지를 찾지 못해 수년째 표류되어 오던 통영 LNG 발전소 건립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간 투자자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후보지였던 안전국가산단 부지 매입에 난색을 보여 결국 진척이 없는 상태로 일각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을 접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시는 18일 통영시청에서 경남 혈액원과 사랑의 헌혈 약정식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식에 따라 통영시는 1년에 2차례 헌혈에 참가하게 됩니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헌혈 행사와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생명 나눔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경남 고성군이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소농 경영체 80농가를 대상으로 경영 개선 실천 기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이번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희망자에 한해 심화과정 운영과 호소교육 실시, 맞춤형 정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우수 농업 경영체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천사수호단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천사수호단은 앞으로 영유아의 보육활동 보조와 야외학습 및 행사 안전 도우미, 부모 참여 체험학습 등 어린이집별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20일 군청에서 제2회 고성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다산 정약용을 평생 연구해온 다산 연구소 박성무 이사장을 초청해 다산 정약용과 청렴 이야기를 주제로 다산 정약용의 정신과 목민심서를 통한 가르침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거제시는 중국 무석시에서 무석시 정부 관계자 및 여행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 등 관광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거제 미래 100년을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거제시를 중국에 알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통영초등학교는 행복한 학교 독서 문화 확산과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학부모 독서 동아리 책 읽어주는 맘을 운영합니다. 자발적인 참여 속에 조직된 일명 책맘들은 매주 목요일 아침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통영시 사량면 진촌마을에서 진촌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진촌마을에는 고령자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고령자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 및 작은 목욕탕 지원을 통해 오랜 수건사항이 해결됐습니다.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의 일환으로
멘티멘토 아름다운 만남을 지난 18일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이해교육과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여성결혼이민자 간 신규 멘토-멘티 결연식, 레크레이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산소방서는 20일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의 24.3%,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등 일반 주택의 화재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내 어시장 등 8개소 및 다중 밀집 지역에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및 비상구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는 25일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8개 여객선사 총 22척을 대상으로 비상수색 구조 훈련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시기적으로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 경각심 고치 및 여객선사의 자체 훈련 능력을 평가하고 선사와 선원의 상황 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